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건 명품 가방도 한정판 운동화도 아닙니다.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편의점 앱에는 재고 0이 찍히기 일쑤고 전문 디저트 가게 앞은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섭니다. 7,000원짜리 쿠키 한 개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왕복 2시간의 이동 시간과 3시간의 대기 시간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환산해도 쿠키 한 개를 손에 넣는데 드는 실질적인 기회비용은 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했다, 돈이 아깝지 않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쿠키 속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면이 주는 아삭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쿠키를 소비하는 행위 이면에 거대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두바이 쿠키부터 성심당이 상심당 논란까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웨이팅 경제학의 민낯을 파헤쳐 봅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 트렌드를 보면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의 검색량은 2024년 중반 이후 전년 대비 무려 3,200% 폭증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에서만 수십만 건을 상회합니다. 이 데이터가 흥미로운 이유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색보다 파는 곳, 남은 재고, 웨이팅, 시간에 대한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희소성의 가치가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압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초과 수요가 오히려 제품을 홍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된 셈입니다. 두바이 쿠키의 열풍이 온라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졌다면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는 단연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2023년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315억 원. 국내 제빵업계 양대 산맥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 이면에는 상심당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생겼습니다. 너무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한참을 줄을 서도 딸기 시루 케이크를 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심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바로 임산부 프리패스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 수첩을 지참하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 배려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경제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심당의 선의가 시장과 만나면서 변질된 것이죠.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임산부 수첩 대여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수첩을 빌려 줄을 서지 않고 빵을 사려는 거래가 형성된 겁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의 시장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줄을 서야 하는 고통시간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입니다. 성심당은 결국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줄을 서지 않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경계선까지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암거래의 이면에는 시간 기회비용의 극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시간 줄을 서는 것보다 3만 원을 주고 수첩을 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합리적 경제안이 윤리적 판단보다 앞선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을 올리는 게 시장 원리입니다. 3,600원짜리 쿠키를 1만 원에 팔고 4만 원짜리 딸기 시루를 15만 원에 팔면 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격을 고수할까요? 여기에 기업들의 고도의 전략인 비가격 배분이 숨어 있습니다. 가격은 4만 원대로 묶어 대중성을 유지하되 시간이라는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긴 줄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광고가 됩니다. 또 가격을 올리는 순간 폭리라는 비난을 받지만 줄을 세우면 인기 맛집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착한 기업 이미지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료 광고 효과입니다. 매장을 겹겹이 에워싼 줄은 그 자체로 지상 최대의 바이럴 마케팅 전광판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은 저 집은 맛집이다라는 사회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3시간을 기다린 사람은 그 보상으로 더 많은 빵을 사게 되어 객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이케아 효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고생하고 시간을 들여 얻은 물건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애착을 갖습니다. 3시간 기다려 산 8,000원짜리 쿠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로 뇌에 각인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유행에 취약할까요? 사실 두바이 쿠키가 맛있는지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경험제라고 합니다. 경험제의 특징은 소비하기 전까지 품질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정보 폭포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행동을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로 채택합니다. 저렇게 줄을 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붓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쿠키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뇌는 소외 공포를 느낍니다. 나만 이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죠. 이제 소비는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됩니다. 1000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100명이 줄을 섰다면 설령 내 입맛에는 안 맞을 확률이 있더라도 일단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맛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효용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에서 나옵니다. 두바이 쿠키의 아삭거리는 소리를 ASMR로 찍어 올리고 성심당 케이크를 들고 대전역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 이것은 내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 성실하게 줄을 서서 목표를 쟁취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신호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명 디저트, 맛집 방문객의 재방문율보다 신규 방문 후 SNS 포스팅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즉,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인증했으니 다음 유행으로 넘어가는 체크리스트형 소비가 주류가 된 것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열풍도 성심당의 웨이팅 대란도 언젠가는 잦아들 것입니다. 유행의 수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우리가 쫓는 기호는 생각보다 쉽게 휘발됩니다. 탕후루가 그랬고 대왕 카스테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줄 서는 경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희소한 자원을 향하고 소셜미디어는 그 희소성을 끊임없이 전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산부 수첩까지 빌려가며 줄을 건너뛰려 하고 새벽부터 텐트를 치며 쿠키를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결핍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가진 경험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이 우리를 길 위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당신을 줄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저렴한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긴 줄을 마주하게 된다면 잠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물건의 맛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 줄에 서 있다는 증명을 원하는가? 이 줄의 끝에 있는 것이 달콤한 쿠키일지 아니면 허무한 피로감일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